수면제 먹지 마세요.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또 눈이 떠집니다. 분명히 10시에 잠들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몸이 확 달아오르면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등은 땀으로 흥건하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집니다. 나만 이러는 걸까? 혹시 갱년기인가?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그렇게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인데 밤이 되면 또 밤새 눈 뜬 채로 지새울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 밤엔 제발 좀 자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 이게 딱 내 얘기 같으신가요? 갱년기 불면증. 지금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서지원입니다. 그동안 갱년기 불면증과 수면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만 해도 3,000명이 넘는데요. 그분들 대부분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루틴 5가지를 실천하고 나서 단 3일 만에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이 생깁니다. 3일 후엔 새벽 2시에 땀 흘리며 이불을 걷어차는 일이 줄어들고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확 달라진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엄마나 언니가 밤마다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보여주세요. 약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갱년기 불면증, 왜 이렇게 특별히 덜 안 잡히는 건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루틴 중에 딱 하나, 4번째 루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예요 하고 놀라는 루틴이에요. 돈도 안 들고 준비물도 없는데 시작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끼는 루틴이거든요. 어떤 건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4세 김미경 씨는 3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결국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니까 같은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용량을 늘렸고 또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김미경 씨는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시작조차 못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상담실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약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특별히 의지가 약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갱년기 불면증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증상만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갱년기 불면증은 일반 불면증과 뭐가 다른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졸음 스위치를 켜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몸의 수면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이 바로 수면 리모컨을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수면 리모컨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고 뇌가 밤이 돼도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상태가 됩니다. 안면 홍조로 몸이 확 달아오르는 것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작은 소리에도 번쩍 깨는 것도 모두 이 각성 상태가 만들어내는 증상들이에요. 수면제는 이 각성 상태를 억지로 눌러서 잠들게 만드는 거라서 뿌리 원인이 그대로인 이상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면제를 3주 이상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약 없이는 잠을 시작조차 못하는 의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불면증은 약으로 덮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수면 리모컨을 다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루틴 5가지가 하는 일이에요.
각각의 루틴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루 흐름을 설계하는 겁니다. 3일이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저는 오후에 커피 마셔도 잠은 잘 자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갱년기 이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갱년기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 몸은 커피를 마시고 나서 4~5시간이면 카페인을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절반 가까이 느려집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갱년기 이전엔 밤 8시쯤 몸에서 빠져나갔다면 갱년기 이후엔 새벽 1시에서 2시까지도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눈은 감겨 있는데 뇌는 아직 카페인 때문에 계속 각성 상태인 겁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뒤척이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분들 중에 오후 커피 습관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57세 박순자 씨는 매일 오후 4시에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셨어요. 하루 중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거든요. 잠을 못 자는 게 설마 이 커피 때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던 거죠. 제 권유로 딱 일주일만 오후 커피를 끊어보셨는데 5일째 되던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물론 커피를 끊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대체 음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루이보스 차입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 몸에 특히 좋아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라 커피 대신 드시기에 가장 거부감이 없는 차예요. 두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신경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갱년기 불안감이나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보리차예요. 보리차는 체온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께 수면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모두 내려놓고 이 3가지 중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이에요. 두 번째 루틴은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잠들려면 멜라토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면 리모컨이 작동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면 리모컨은 위장이 완전히 쉬고 있을 때 제대로 켜집니다. 위가 아직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쁜 상태면 우리 몸은 아직 활동 중이라고 판단하고 수면 리모컨 작동을 미루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사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3시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밤 9시에 저녁을 먹으면 자정이 넘어야 몸이 본격적으로 잠잘 준비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갱년기가 되면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소화 능력 자체가 전보다 떨어지거든요. 예전엔 밤에 삼겹살에 냉면 먹고도 잘 잤는데 요즘은 저녁에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갱년기 여성은 야간 위산 역류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워있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 목 위로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는 분들이 상담실에도 정말 많이 오세요. 58세 이정숙 씨는 매일 밤 11시에 남편이랑 같이 야식을 드셨어요. 그게 하루 중 둘이 오붓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불편하고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타는 느낌의 잠을 설치셨대요.
저와 상담 후 야식 대신 저녁 6시 반에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밤엔 캐모마일차 한 잔으로 대화 시간을 이어가셨는데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밤에 가슴 쓰린 게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녁 메뉴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그리고 소화하기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두부, 달걀, 생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에 잡곡밥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되면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수면 리모컨의 재료가 됩니다. 저녁에 밥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메뉴가 있어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국물이 짭짤한 찌개류는 저녁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소화 시간을 길게 늘려서 누웠을 때 몸이 편하게 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저녁 7시 전 식사. 오늘 밤부터 딱 한 번만 지켜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대신 루이보스 차, 캐모마일 차, 보리차 중 하나로 바꾸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끝내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 몸은 벌써 잠잘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세요. 잠을 잘 자려면 밤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낮에 하는 루틴이거든요. 바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딱 15분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며 걷는 겁니다. 낮에 햇빛 쬐는 게 밤의 잠이랑 무슨 관계예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요. 이게 밤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면 리모컨,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야 밤이 됐을 때 수면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햇빛입니다. 그냥 실내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아침 햇빛이 아니라 오후 4시 햇빛이냐고요? 아침 햇빛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햇빛은 각도가 낮아서 눈부심이 덜하고 이 시간대에 걸으면 저녁까지 체온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잠들 준비가 됩니다. 이 체온 변화가 수면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52세 최연희 씨는 갱년기 이후로 집안에만 계셨어요. 몸도 무겁고 기운도 없고 밖에 나갈 의욕 자체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낮에도 멍하고 밤에도 뒤척이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렸어요. 매일 오후 4시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오세요. 15분이면 충분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는데 3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에 딱 한 번만 깼어요. 요즘 들어 제일 잘 잔 것 같아요. 걷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릎이 아프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가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땐 베란다나 창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15분만 서 계셔도 됩니다. 유리를 통한 햇빛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가능하다면 밖에서 맨 얼굴로 짧은 소매로 햇빛을 직접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타민 D도 함께 만들어지거든요. 갱년기 여성에게 비타민 D 부족이 얼마나 흔한지 아세요? 수면 문제뿐 아니라 우울감, 뼈 건강, 면역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오후 햇빛 산책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오늘 오후 4시 딱 15분만 나가보세요. 운동화 신을 필요도 없어요. 슬리퍼 끌고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루틴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끼는 루틴이에요. 바로 잠들기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개운하고 잠도 잘 오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갱년기 이후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잠들려면 심부 체온, 그러니까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살짝 내려가야 해요. 딱 0.5도만 내려가도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샤워하는 동안 피부 표면으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샤워가 끝난 후 몸속 온도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 하강 곡선이 딱 2시간 후에 수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 샤워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몸속 체온이 올라가 버려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고 잠드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은 안면 홍조 때문에 이미 몸이 달아오른 상태인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뜨거운 샤워까지 더하면 누워도 몸이 한동안 식질 않아서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55세 강미숙 씨는 매일 밤 10시에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는 걸 낙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욕조에서 나오면 몸이 빨개지고 땀이 줄줄 흐르고 침대에 누워도 3시간은 뒤척여야 겨우 잠들었다고 하셨어요. 샤워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기고 뜨거운 탕 대신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간 샤워로 바꾸셨는데요. 일주일 후에 샤워하고 나서 침대에 누우면 스르르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적정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사이예요. 딱 체온보다 1도 정도 높은 느낌. 따뜻하긴 한데 뜨겁지는 않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라벤더 향이 들어간 바디워시나 입욕제를 사용해 보세요. 라벤더 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갱년기로 인한 두근거림이나 긴장감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거든요.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벤더 바디워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37에서 38도 미지근한 물로 10분 샤워. 오늘 밤부터 딱 이것만 바꿔보세요. 5번째 루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루틴이에요. 돈도 안 들고 준비물도 없고 침대에 누운 채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이 있어요. 하나는 긴장하고 각성할 때 켜지는 신경이고 하나는 편안하게 쉴 때 켜지는 신경이에요. 갱년기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밤이 돼도 긴장신경이 꺼지질 않아요. 눈은 감겨 있는데 머릿속은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괜한 걱정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숨을 길게 내쉬는 동작, 특히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게 이 긴장신경을 강제로 끄고 편안한 신경을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완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53세 윤혜진 씨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더 또렷해진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걱정들이 밤에 누우면 하나씩 떠오르면서 잠을 못 이루셨거든요. 처음 478 호흡법을 알려드렸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하셨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호흡 2번 하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7초 참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8초 내쉬는 게 어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날은 1~2번만 해보세요. 이틀째, 사흘째가 되면 몸이 이 호흡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3일차부터는 서너 번만 반복해도 몸이 스르르 가라앉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호흡법은 잠들기 전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을 때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누운 채로 478 호흡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다시 잠속으로 빠져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오후 2시 마지막 커피, 저녁 7시 전 식사 완료, 오후 4시 햇빛 산책 15분, 잠들기 2시간 전 미지근한 샤워, 그리고 잠들기 직전 478 호흡법. 이 5가지가 하루 흐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3일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날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2~3번씩 깨셨다면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안 깨는 날이 생기기 시작해요. 셋째 날이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달라요. 아, 오늘은 좀 잔 것 같다는 느낌, 오랫동안 못 느끼셨던 그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3일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10년 넘게 쌓인 수면 습관이 3일 만에 완전히 바뀌길 기대하시면 조급해지거든요. 한두 가지 루틴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 당장 해보세요. 그게 3일, 7일, 한 달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찾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은 건 많은데 막상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싶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 2시 커피 한 잔을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마다 잠 못 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한번 전해주세요. 약한 알보다 이 영상 한 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시작한 루틴이 어떤 건지 꼭 알려주세요. 그걸 보고 갱년기로 잠 못 드는 분들이 따라해서 다 같이 푹 잘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꿀잠을 잘 수 있길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